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중매혼과 연애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혼인 연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807조의 혼인 정령 규정을 살펴보면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1년에 민법을 개정하기 이전에는 남성은 만 18세 이상, 여성은 만 16세 이상으로 혼인 연령이 달랐습니다. 여성은 만 16세에 혼인을 하려면 부모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성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아동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남녀 모두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혼인이 가능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혼인을 모든 사람들이 거쳐야 하는 일생의례라고 생각했던 시기에는 정령기가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를 결혼 정령기라고 하며 개인이 사회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결혼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나이대를 말합니다. 사회적 기준에 따라 이 나이쯤이면 결혼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기대하는 연령대이고, 생물학적 기준에 따라 신체적으로 건강한 출산과 양육이 가능한 연령대에 해당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혼인 정령기의 기준이 됩니다. 한국인의 혼인 연령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통시대에는 20세 이전에 혼인하였고, 근대 이후 남자는 20대 중후반, 여자는 20대 초반에서 중반을 혼인 정령기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 학업 기간의 연장, 경제적 기반 마련, 개인의 자아 실현을 중시하는 경향 등으로 인해 혼인 정령기의 인식이 점점 늦어지는 추세입니다. 2020년대 기준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남성은 약 30세 전후, 여성은 약 28세 전후를 혼인 정령기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이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 상황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혼인 정령기라는 사회적 기준이 존재하면서 적절한 혼인 연령보다 일찍 혼인하는 조혼과 늦게 혼인하는 만혼이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조혼은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혼인 연령보다 어린 나이에 혼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고려가 원나라의 간섭을 받으면서 고려 여성을 공녀로 바치기 시작하면서 조혼 풍습이 생겨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딸이 공녀가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이른 나이에 혼인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조혼을 막기 위해 남녀 모두 13세가 된 이후에 혼인을 의논하도록 하였고, 남자는 15세, 여자는 14세가 돼야 혼인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고려 후기에는 딸을 조혼시키면서 남성이 연상이었는데, 조선 후기에는 아들을 조혼시키면서 여성이 연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일찍 혼인시키면서 꼬마 신랑이라는 말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신분이 높을수록 조혼을 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왕실이나 명문 양반가에서 가문을 계승할 장자를 빨리 얻기 위해 15세 이전에 혼인을 하였습니다. 신랑보다 신부가 1살에서 2살 연상이며 부인이 초경을 하면 성년식을 치르고 합방을 하였습니다. 조혼과 달리 만혼은 사회적 평균보다 늦은 나이에 혼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0살이 넘어 혼인하면 만혼에 해당합니다. 한국인들 사이에서 고등교육이 보편화되고 혼인을 위한 경제적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만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혼인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선택하는 비혼의 등장은 한국인의 혼인관념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혼인은 성인이 되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가 의례이고, 혼인을 통해 가족을 형성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2000년 이후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여성의 자아 실현이 확대되고 가족 내의 성 역할에 대한 불만 등의 이유로 비혼을 선택하는 여자 청년들이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혼인하지 않으면 어른이 아니라는 관념도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비혼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혼인 정년기라는 개념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고 정년기 자체를 부정하거나 비판하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는 모두가 혼인하는 사회에서 혼인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조혼, 만혼 등 혼인 연령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혼인 절차와 혼례 용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